놀랍게도 팔로워 수가 고작 1200명이었는데 협찬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원했을 때 1개에서 2개 정도는 선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황당했어요. 저희가 이제 막 팔로워 수가 엄청 많은 계정은 아니거든요. 이제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자본 사업가 규리다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한 2주간 먹스타그램을 해보면서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주의사항들 좀 몇 가지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먹스타그램을 시작한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고작 한 2-3주 정도 먹스타그램을 해보고 나서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라서 사실 완전 초보자분들에게나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또 지난 한 달간 더 먹스타그램을 운영을 해보면서 알게 된 진짜 실전적인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협찬받는 꿀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먹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되면 협찬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한 3000명 정도 돼야 이제 협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팔로워 수가 고작 1200명이었는데 협찬을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팔로워가 적기 때문에 협찬을 지원했을 때 선정되는 비율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0개 정도 지원했을 때 1개에서 2개 정도는 선정이 되더라고요. 10개를 지원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협찬을 나갔던 가게에서 사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팔로워 수가 엄청 많은 계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피드의 감성이라든지 저희 제품이 올라갔을 때 홍보 효과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말고 이제 이전에 오셨던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잘 해주셨나요? 그럼요. 충분히 오셨을 때 잘해주시고 근데 오늘 유독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거 보고 진짜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찬 이렇게 맡기시는 것도 이것도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비용 대비 어떤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게 있을 텐데 비용 대비 이게 효과는 지금 사실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많은 매출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봐주시고 이거를 호평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계정이 팔로워가 적었지만 그래도 이 피드를 구성하는 사진들이 음식들이 맛깔스럽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 선정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드와 릴스를 되게 정성껏 제작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팔로워 수보다는 실력. 사진을 잘 찍어서 피드를 잘 구성하는 것, 그리고 영상을 잘 찍고 릴스를 잘 편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은 사진이다, 좋은 영상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물론 팔로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여기서도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마팔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도 원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한 20-30명 정도씩 마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정이 팔로워 작업이 정지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루에도 뭐 한 6-7번 또는 10번 정도로 나눠서 짬짬이 마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지당할 위험이 낮습니다. 실제로 저희 팀원 한 명이 본인 마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마팔 작업을 빨리 하길래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틈틈이 팔로워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지를 안 당하고 마팔 작업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팔로워의 질인데요. 먹스타그램은 서로 마팔을 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팔로워의 90% 이상이 처음에는 먹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마팔 작업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협찬을 받거나 광고를 할 때는 이 팔로워들 또는 노출이 되는 기존 팔로워가 아닌 계정 그런 곳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자연방으로 팔로워를 올리는 작업들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드를 잘 올리는 것,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밀어주는 숏폼, 릴스를 잘 제작하는 게
트래픽 형성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또 계정 중에 하나는 릴스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정들에 비해서 자연빵으로 팔로워가 많이 올라서 굉장히 좀 그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릴스 제작을 통해 트래픽을 높이고 팔로워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초반에는 되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릴스 제작 관련해서도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팁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도 모았고 피드도 매력적으로 구성해 두고 실력도 좀 쌓았다면 협찬을 받아야 될 텐데요. 어떤 사이트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꿀팁도 아니고 그냥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 사이트예요. 이 표를 보시면 저희는 리뷰노트, 디너의 여왕, 서울오빠 위 세 곳에서 협찬을 신청했고요. 보통 10개 정도 신청하면 2개에서 3건 정도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린 사이트 외에도 더 많은 협찬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서 많이 지원하실수록 더 당첨될 건수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런 협찬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음식점에 직접 컨택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직 이 부분은 저희도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음식점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네이버 그 톡톡으로 얼마든지 먼저 컨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잘 만들어서 협찬을 해달라고 그렇게 보내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가게들의 협찬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물론 내가 아웃바운드로 해야 한다라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가게 위치, 내가 원하는 메뉴를 협찬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 크거든요. 왜냐면 협찬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게들이 다 우리 집 근처, 내가 있는 곳에서 근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도 막 2시간 거리도 가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근거리에 있는 곳을 협찬을 간다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한번 시도해 본 뒤에 또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협찬 금액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적으면 2, 3만 원, 많아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먹스타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좀 맛깔스럽게 구성하려면 메뉴가 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협찬을 나갈 때는 이 메뉴들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협찬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결국 저희가 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돈을 버는 느낌이 아니라 투자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안하기를 통해서 이 협찬의 금액을 2배로 올렸습니다. 최근 저희가 다녀온 쌀국수집에서는 원래 협찬 금액이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제안하기를 통해서 사장님을 설득해서 이 금액을 8만 원까지 협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제안드린 내용은 바로 저희가 운영하는 계정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계정에 올려드리겠다. 릴스도 저희가 연습도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제작해서 올려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거의 한 50% 이상의 확률로 사장님들이 흔쾌히 협찬 금액을 올려주셨어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사진을 그날 많이 찍어오면 다양한 계정에 피드를 올리는 건 리소스가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사장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 될 수가 있는 거였죠. 물론 이게 혼자서 부업으로 먹스타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단톡방 같은 데서 같이 협업하실 분들을 구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협찬 금액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 말고도 그 외에 광고주님들에게 메리트가 될 법한 어떤 것들을 제안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협찬 금액을 올려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비용을 안 들이고 메뉴들을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저에게 남은 과제는 광고비를 어떻게 받느냐인데요. 단순히 광고 하나 따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고주분들에게 정말로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러한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보장 이런 식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트래픽을 보장해주고 만약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음식점 마케팅 해주는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콜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조회수를 보장해준다거나 이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광고주분들이 뭐 믿고 진행하기도 어렵고 저희처럼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진짜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심받을 수 있는 또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제가 어떻게 서비스를 구성하면 광고주분들도 만족하고 저희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구성을 해보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주간 제가 먹스타그램을 해오면서 이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먹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거듭하다 보면 누구나 노력하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똥손이었는데 이제 그럴듯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하시면 적든 크든 수익을 내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키워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먹스타그램이라는 계정 자체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쉬우니까 따라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만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부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사기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단기적인 노가다성 부업에 불과해요. 뭐 인형 눈알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해서 내 시간을 태워서 돈을 버는 부업보다는 이렇게 먹스타그램처럼 계정을 키워나가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비전이 있는 부업을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부업을 통해서 제2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창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본 사업가 퀴리다였습니다.